자, 그럼 이제 기본 명령어 PLC 실습 08 기본 명령어 1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할 부분은 먼저 기본 명령어 1 해서 시퀀스 명령어, 여기는 이제 out, 그 다음에 set, reset, PLS, PLF 이 부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명령어 2 데이터 연산, 뭐 데이터 전송 명령,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명령, 비교 연산 명령, 산술 연산 명령,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명령.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 명령어에서 out하고 set, reset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out이라는 것은 코일 출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이 out이라는 건 명령어로 쓰지는 않아요. 명령어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x0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out y20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는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냥 이 out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이걸 의미합니다. 그냥 여기 코일 out은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코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출력을 할 거냐, y20을 할 거냐, 뭐 m0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t0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레더에서는 out으로 표시는 하지 않고 단지 코일 출력, 코일 모양 이 부분을 다 out 명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레더 명령이 아니라 니모닉이라고 해서 그 이 각각 스텝을 어떤 언어, 텍스트 언어로 이제 그 만들어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에서 out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에서는 out은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set하고 reset 명령이 있는데, set은 여기를 on 시켜라 이 말입니다. set은. 그 다음에 reset은 off 시켜라 이 말입니다. set에서 이제 아주 이제 기본 잘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set은 기본적으로 켜주고 자기 유지를 시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에서 봤던 것처럼 X로 Y20 해가지고 이렇게 Y20 앞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자기 유지를 굳이 시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얘를 set Y20 해주면 요 회로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회로가. 그래서 지정된 장치를 ON하고 자기 유지까지 시켜준다. 이게 set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et이라고 하는 거는 오프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임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set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올라갈 때 버튼 누를 때죠. 버튼 누를 때 ON 시켜가지고 여기 손을 뗐죠. 떼더라도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set 명령이 되는 거고, reset은 그냥 꺼져버립니다. 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오프는 뭐 한번 꺼주면 계속 이제 오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자기 유지라고 말을 붙이지 않죠. 그리고 set 명령을 다시 하면 버튼 눌렀을 때 계속 자기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set하고 reset 두 개 명령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PLS하고 PLF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이제 펄스긴 한데 PLS는 상승 펄스가 되고 PLF는 하강 펄스가 됩니다. 내려가는 거, PLS는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X0하고 PLS M5 이렇게 응용 명령을 넣어줬다. 그러면 M5를 켜주는데 X0를 눌렀을 때, 여기 눌렀을 때 M5를 켜주는데 상승 펄스, 상승 펄스를 켜줘라 이 말이니까 한 스캔만 켜주는 거죠. 한 스캔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캔 그림이 좀 이렇게 폭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한 스캔이라고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죠.
한 스캔만 온 시켜줘라. X로 눌렀을 때 한 스캔만 온 시켜줘라 이 말입니다. PLF는 X0에서 손을 뗐을 때 PLF는 M0라고 되어 있죠. 그럼 X1 버튼에서 손을 뗐을 때 이때 한 스캔만 온 시켜라. 이게 PLF가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얘랑 같은 거예요. 예. 상승 펄스 그 입력 조건에 상승 펄스 붙어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 펄스 붙어 있죠. 자, 이 시퀀스 명령하고 같습니다. 뭐 그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굳이 PLS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령어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제 타임 차트 가지고 어떻게 예제를 만드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버튼 누르고 운전 입력 조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5초간 운행하고 종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X0 명령이 들어왔다. 그럼 M0를 한 스캔만 온 시켜라. 그러니까 여기다 PLS M0 한 스캔 온 시켰죠. 여기 첫 번째 라인 이거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M0가 켜지면 M5를 켜줘라 이 말이죠. M0가 켜지게 되면 여기 켜지는 순간 M5를 켜줘라 이 말이니까 이거는 set 명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M5에 여기 Y20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M5가 이제 나중에 종료할 때 꺼줄 때는 M5를 꺼주면 전체가 다 꺼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et M5 해줬는데 M5만 꺼주면 Y20도 다 이제 꺼지게 됩니다. 여기 M5를 종료할 때 여기 꺼주라는 표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Y20 운전은 뭐냐 하면 M5가 켜졌을 때 이때부터 대기하기 시작합니다. 대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조건을 기다리는 거죠. 어떤 입력 조건을. 어떤 입력 조건이 어떤 입력이냐면 뭐 이건 그냥 아무 운전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그냥 임의로 작성합니다. 이거는 운전 조건은 X3하고 X3 누르고 X4 안 눌렀을 때, 이 조건은 뭐 임의로 작성한 거라서 어떤 조건이든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뭐가 그 뭡니까 시료를 샘플이 통과해가지고 샘플링 했다. 센서가 딱 동작할 때 뭐 그런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 센서가 동작을 딱 한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여기가 Y20 켜져야 되죠. 그래서 M5하고 직렬해서 Y20 켜줍니다. 켜주고 그 다음에 Y20 켜지면서 5초 동안만 켜주고 5초 후에 얘를 꺼주라는 거죠. 우리가 그 5초 동안 켜주고 꺼주는 부분은 여기 타이머 있었고 여기다가 오프 조건으로 T0 넣어줬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T0 이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다르게 썼네요. T0까지 넣어준 것과 똑같고 여기까지 T0 K50까지 넣어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오프 조건을 여기다가 T0를 이렇게 넣어준 게 아니라 다르게 이제 사용을 했죠. 자, 어떻게 썼냐 하면 여기다가 T0 A 접점 넣어주고 A 접점 넣어가지고 리셋 시켜버렸어요. M5를. M5를 꺼주면 전부 다 꺼지는 거죠. M5를 꺼주면 여기 다 전부 다 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 5초에 맞춰가지고 M5를 꺼주는 식으로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가 나온 거죠. 실제로는 이 타임 차트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초간 켜지는 부분에서 Y20하고 타이머하고 타이머 B 접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 대신에 이제 이걸 넣어준 거예요. 타이머 B 접점 들어가는 부분을 대신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사실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식으로 만드냐, 누가 만드냐, 어떤 식으로 만드냐, 어떤 걸 좋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S하고 PLF 명령어가 있는데 PLS 명령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입력이 on에서 off로 될 때 출력을 일정 시간만 기동하는 거. 네, 여기도 아까처럼 똑같네요. 일정 시간 기동하는 회로를 만들어 줬고 엑셀로 입력 오프가 될 때죠. 오프가 될 때. 그래서 X5가 여기서 오프되는 이 순간에 일정 시간 하는 거니까 PLF에만 해가지고 얘만 해주고 여기다 자기 위주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냐면 하강 펄스가 되는 겁니다. PLF가 하강 펄스 M1이 딱 될 때 M1이 탁 내려갈 때 X5가 딱 내려갈 때 M1이 탁 내려가겠죠. 네, 요런 이제 펄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 배웠던 이 회로하고 똑같은 회로가 나왔네요. T10K100하고 Y25 설정 시간 10초 이렇게 됐는데 좀 전에 요 앞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쓰지 않았고 이거 대신에 뭘 썼나요? 여기다가 T10이죠. T10을 썼습니다. T0을 하지 않고 T10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뭘 해줬나요? 이거 꺼주는 거 뭘 꺼줬어요? 여기서 꺼주는 거는 뭘 꺼줘야 되죠? Y25를 꺼줘야 되나? 네. Y25만 꺼주면 안 되고 이게 전체를 다 꺼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전체를 다 꺼주려고 하니까 전체 꺼줄 게 없네요. 지금 M1을 꺼주는 것도 아니고 X5를 꺼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뭘 꺼줬을 때 전체를 꺼주는 회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회로는 쓸 수가 없겠네요. 아까 요 윗페이지에서는 M5를 꺼줬으면 됐죠. M5 이 조건을 꺼줬으면 다 꺼지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걸 B접점 요것밖에 쓸 수가 없겠네요. 이 회로는 굉장히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회로죠. 엄청 많이 나왔던 회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PLS, PLF 명령어 예제인데 이게 이 회로가 지금 여기 나온 이 회로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회로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이제 제가 이제 자료에는 올렸는데 수업은 진행하지 않았던 회로예요. 요거는 이제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지는 이제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을 굳이 뭐 온 버튼 또 쓰고 오프 버튼 쓰고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싶지 않을 때 푸시 버튼도 들어간 돈도 아깝다 라거나 자리가 너무 협소하다 푸시 버튼 한 개 가지고 다 해결하고 싶다 그럴 때 이 회로를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PLS M0 PLF M만 해가지고 PLS는 여기 M0를 딱 상승 펄스로 해서 올라가게 M1은 PLF 해가지고 하강 펄스로 딱 M1이 딱 내려갈 때 딱 켜지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회로는 사실 저번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명령어 to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들이 쭉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명령어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수치 데이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진수하고 16진수. 10진수는 DC말이라고 해서 DEC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진수를 나타내고 16진수는 헥사디시말이죠. 이렇게 해서 헥스라고 씁니다. 이제 10진수 같은 경우는 0, 1, 2, 3, 4, 5, 6, 7, 8, 9 여기가 한 자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두 자릿수로 9 이상이 되면 두 자릿수로 넘어가죠. 10, 1,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뭐 이렇게 해서 자릿수가 바뀌게 되는데 16진수는 16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흔히 10진수로 15까지 되는 숫자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마땅히 넣어줄 게 없다 보니까 넣어줄 숫자가 없다 보니까 뭐 아라비아 숫자로 이런 걸 넣어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기호를 가지고 썼습니다. A, B, C, D. E 같은 경우는 시퀀스 PLC에서는 E라고 발음을 해요. E. 그리고 F. 자, 이렇게 해서 16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진수로 16이다. 그러면 16진수로는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수하고 16진수. 16이라는 숫자는 2의 4승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는 4, 2는 4에서 4, 4, 16. 그래서 2의 4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한 비트, 1비트. 여기도 1비트. 요게 3개,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4자리 숫자, 이진수 4자리 숫자가 16진수 한 자릿수입니다.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는 아주 쉽습니다. 이진수로 0000은 0이고 0001은 1이고 0010은 2고 쭉쭉 해서 11112F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화 10진수라는 게 있는데 이진화 10진수는 이제 BCD라고 표시해요. 이진수는 바이너리해서 빈이라고 표시합니다. 이진수는 바이너리. 이진화 10진수는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말 이렇게 해서 이진화 10진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코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래서 여기 좀 숫자의 낭비가 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진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뭐 이렇게 쭉 숫자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120이라는 숫자 이걸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한 자리씩 끊어 가지고 이 자리는 이진수 4자리 여기도 2도 끊어 가지고 이진수 4자리 여기도 끊어 가지고 이진수 4자리 이렇게 해서 총 10진수 1, 2, 3, 0 이 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진수가 4, 8, 12 1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 하나당 이진수 4자리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진수 4자리가 표시할 수 있는 숫자는 전체에서 16진수처럼 이렇게 A, B, C, D, E, F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 B, C, D, E, F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0부터 9까지만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낭비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죠. 그래서 1을 표현할 때 1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00000001부터 1001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도 0000부터 1001까지 요 두 번째 자릿수도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뭐 이 정도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데이터 표현해서 이제 각각을 변환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이게 이진수의 자리수 하나가 다 뭐냐 하면 여기 자, 이런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리가 2의 0승입니다. 2의 0승. 그 다음에 여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4승, 5승, 6승, 7승 이렇게 되는데 2의 0승은 1이 되고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다 두 배씩 올라가요. 그 다음에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부분은 더할 필요가 없고 1이라고 된 부분 요 숫자들만 대주면 돼요. 1이니까 128 있죠. 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1, 16 있죠. 여기 3, 여기 1 있죠. 이게 8, 그 다음에 여기 1은 4, 여기 1은 1 해서 128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15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노동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방법은 이제 좀 단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거는 이진수는 바로 그 네 자리가 이진수 네 자리가 16진수에 바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있으니까 이 표에 맞춰 가지고 0일 때는 16진수 0은 이진수도 0이고 16진수로 만약에 5다 그러면 이진수는 101, 16진수로 9다 그러면 1001, 그 다음에 16진수로 F다 그러면 1111이 되죠. 여기 네 자리니까 16진수 0인 경우에는 이진수 000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0001, 여기는 0010, 0011, 0100, 0101, 0110, 0111 이렇게 네 자리씩 다 끼워 맞춰 가지고 각각의 네 자리별로 그 16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1001, 1102를 16진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네 자리씩 끊어가지고 여기 1101, 1101을 여기 찾아보면 요거죠. D죠. 그 밑에 자리는 D가 되는 거고 위에 자리는 1001이죠. 1001을 얻습니까? 9가 되죠. 앞자리는 9가 되고 뒷자리는 D가 됩니다. 9D. 여기 16진수로 9D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10진수 157을 2진수로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진수의 비트별로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뭐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요 숫자에서 더 이상 뺄 수 없는 숫자, 이제 제일 큰 숫자부터 빼주는 거죠. 157이다. 그럼 157에서 157을 넘지 않는 큰 수가 이제 128이 있죠. 128을 빼줍니다. 그러면 120 빼줬기 때문에 이 숫자는 1이라고 만들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는 숫자가 29가 남았는데 29는 64로는 뺄 수 없죠. 32로도 뺄 수 없어요. 그래서 29보다 작은 숫자 16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이라 된 부분을 1로 만들어줘요. 16 빼주면은 뭐가 남냐면 13이 남는데 13은 여기 8보다 크니까 8로도 빼줄 수가 있죠. 그래서 8도 1이 되고 그러면 5가 남는데 5는 또 4로도 뺄 수가 있죠. 그래서 4도 1을 해주고 남는 수가 1이니까 1은 여기 1에서 1을 빼니까 딱 맞아서 떨어지죠. 그래서 100, 11101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전부 2로 계속 나눠줍니다.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2로 나눠준 다음에 그 나머지가 157이니까 2로 나눠주면 78, 39, 19, 9, 7, 2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몫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 여기 제일 마지막 나머지부터 해서 쭉 역순으로 해서 숫자를 만들어 나가면 100, 11, 101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여기에 이진수가 돼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냈다가는
계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좀 안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진화 십진수는 십진수 각각을 한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7이다. 그러면 우리가 십진수로는 100이라는 거는 이제 1의 10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1승, 10의 0승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우리가 십진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아까 요 위에 것처럼 이를 쭉 계속 나눠 가지고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진화 십진수는 이진수로 계산해 가지고 하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십진수를 딱 보고 여기 1이라고 있죠. 1이라는 숫자를 따로 떼가지고 네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로 이진수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은 0001이죠. 이렇게 1을 만들어주고 5도 이진수 네 자리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줍니다. 네 자리 숫자 5는 0101이죠. 0101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다시 이것도 네 자리 숫자 이진수 가지고 7은 0111이죠. 0111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밑에 자리, 그 위에 자리, 위에 자리. 그래서 보통 이제 PLC는 16점, 기본 워드 단위가 16비트 단위이기 때문에 16비트가 1워드죠. 그래서 16비트라는 거는 네 자리 숫자 4비트, 4비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로 표현하자면 제일 앞에 거는 0000, 0이니까 00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은 000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는 0101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은 011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순서대로 나열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진수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이진수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진수하고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네. 이진수긴 하지만 우리 사람이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준 거죠. 네 자리씩 끊어가지고 이거 다 십진수처럼 읽어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컴퓨터를 위해서라기보다 사람이 좀 보고 빨리 이해하라고 만들어낸 게 이진화 십진수 BCD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주로 어디다 쓰냐 하면 디지털 스위치라든지 7, 7 세그먼트 해가지고 디지털 표시기 또는 디지털 입력기 뭐 이런 등등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명령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제가 좀 앞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뺐어요.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번 시험에서는 이 부분 다 줄친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산술 명령에서도 이거 쭉 더블 들어가는 부분 다 빼버렸습니다. 더블 들어가는 부분 빼고 기본적인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 전송 명령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mov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6비트 정수값을 전송해라 말인데 전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다가 원래 있던 데이터를 복사를 시켜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P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가 있는데 P가 붙으면 펄스 한 스캔만 실행시켜라 라는 펄스 명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무브는 32비트 실수값입니다. 실수는 무조건 32비트이기 때문에 실수값을 할 때는 이 무브를 쓰고 그 다음에 B 무브는 블록 데이터 일괄 전송, F 무브는 동일 데이터 일괄 전송해서 블록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D0부터 D10까지를 어디다 옮기냐면 D20부터 D30까지 뭐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주소의 값들을 블럭을 갖다가 전부 다 동시에 여기다가 똑같이 옮겨라. 여기에 이제 블록 데이터 일괄 전송이 됩니다. F 무브는 동일 데이터 D0이라고 하는 주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을
여기 주소에다가 다 옮겨라. 똑같은 값으로 옮겨라. 이럴 때에 이제 fmove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 감소는 inc, dec, increase, decrease에서 증가시킬 때는 일씩 증가하는 거고 감소시킬 때는 일씩 감소, decrease, dec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에서 bcd 명령이 있고 bin 명령이 있는데 bcd 명령은 원래 숫자가 이진수라고 가정을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진화 10진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환을 시켜서 복사를 하는 게 bcd고 그 다음에 bin 명령어는 원래 데이터가 이진화 10진수다 라고 가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진수로 변환을 시켜서 복사를 하는 거. 이게 bin 명령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ove 데이터 전송 명령이죠. move 명령. 자, move 명령어는 뭘로 할까요? 색깔을. 자, move 명령어. move 명령어는 어떻게 쓰냐면 source가 있고 destinat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이제 원 데이터 값 여기 소스가 되고 destination은 목적지가 됩니다. 옮길 장소.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옮겨라 이 말입니다. 옮기라가 아니라 복사해라 이 말이죠. 근데 펄스는 이 P가 붙으면 이제 펄스에서 조건이 on 될 때 한 번만 실행시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해서 T0를 D1에 복사해라. T0라고 하면 이제 타이머죠. 타이머의 현재 값. 타이머의 현재 값을 T0의 현재 값을 D0 주소에다가 복사를 해라 그 말이죠. 타이머는 시간을 계수할 때마다 쭉 뭐 X0 눌렀다. 뭐 500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거 누를 때마다 0, 1, 2, 3, 4, 5, 6 쭉쭉쭉 올라가서 500까지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어떤 특정한 값, 그 특정한 값, 현재 값, 현재 딱 올라갔으면 현재 그 값을 D0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밑에다 해가지고 move D0 K D0 이렇게 하면 여기 올라가는 숫자가 D0에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move P는 요때 얘가 펄스가 올라갈 때 한 번만 딱 실행시키라 하는 게 move P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C10하고 D1이다 그러면 카운터 C10이라고 하고 하는 C10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카운터의 현재 값을 D1이라고 하는 주소에 복사를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접 여기는 간접 지정이고 여기들은 이제 간접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 지정이에요. 직접 지정해서 157이라는 값을 직접 D2에다가 복사해라 이 말이고 여기는 16진수입니다. 4A 9D라고 하는 16진수 값을 H 요건 이제 16진수를 의미하죠. K 이거는 10진수를 의미하죠.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E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실수를 의미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죠. 뭐 B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여기서 생략하고 자 그러면 이 값을 D3에 저장시켜라 이 말이죠. move는 아주 뭐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T0 D0에서 뭐 여기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 뭔가 여기 이제 플리커 타이머가 되겠죠. 그래서 X8을 누르면 여기가 먼저 여자가 될 거고 T0가 여자가 될 거고 T0가 여자가 돼서 뭐라고 해야 되나 플리커라고 봐야 되나 10초
10이니까 K10 1초죠. 1초. 1초 단위로 이제 1초 후에 동작을 할 텐데 1초 후가 되면 여기 온 되고 오프 되고 해서 여기 온 되면 카운터가 1 올라가죠. 여기 오프 되니까 소자되고 소자되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여자가 돼요. 다시 복귀하니까. 그래서 뭐 일종의 플리커 타이머 기능인데 타이머 하나만 쓴 플리커네요. 그래서 0.1초 아니지 1초죠. 1초 10이니까 1초 단위로 카운터가 값이 올라가죠. 네, 일씩 증가합니다. 카운터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리셋 명령은 넣지 않았어요. 카운터는 숫자를 충분히 크게 줘가지고 나중에 꺼버릴 때 하려고 X1 버튼 눌러가지고 카운터 리셋 시켜버리고 하기 위해서 카운터 리셋은 시켜줬네. X1 눌러가지고 리셋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실제 명령이 되겠죠. 여기부터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명령. 자, T0 값은 여기서 K10이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쭉 변할 겁니다. 버튼 누르면. 자, 그 변하는 값이 D0에 저장이 됩니다. X2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X3를 눌렀을 때는 C10 요 카운터의 현재 값이 D1에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는데 이거는 P니까 눌렀을 때 한 번만 딱 저장이 되고 말아요. 누르는 순간에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속 뭐 10분을 누르고 있어도 그 이상 값이 안 올라갑니다. 눌렀을 때 한 번만 딱 값이 올라갑니다. P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X4를 누르면 157이라는 값이 D2에 저장이 돼요. 얘는 P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값을 P가 있으면 딱 한 번만 여기 올라갈 때 한 번만 157을 D2에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뭐랄까 누르고 있는 순간에는 D2에 이 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P가 있건 없건 확인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똑같은 값이 계속 D2에는 항상 똑같은 값이 157이라는 값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X5를 눌렀을 때도 여기는 X5 누르는 그 순간 값이 여기 16진수로 4A9D라고 하는 값이 D3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단순한 명령이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값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3 해가지고 F3 키 눌러서 데이터 모니터링 모드에서 이게 현재 값이 어떻게 되는지 D0, D1, D2, D3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C0하고 T0 이런 값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그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모니터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일괄 모니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여기다가 D 보고 싶은 주소 D0 눌러가지고 엔터를 치게 되면 D0부터 쭉 페이지가 떠요. D0부터.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잘 보시면 표시 형식에서 W 위로 된 게 워드 W이기 때문에 워드를 한 비트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비트 1, 2, 3, 4, 5, 6, 7, 16비트죠. F까지 여기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숫자 이게 10진수 값이나 뭐 이런 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워드 닷점 일반적으로는 워드 닷점은 크게 뭐 쓸 일은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비트라고 된 부분 여기는 16비트 정수고 여기는 32비트 정수, 32비트 실수, 64비트 실수 이렇게 표시를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진수냐 16진수냐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10진수로 보는 게 좀 편하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 더 실습을 하자면 move K200을 D0에 옮겨라. 정수값 200을 D0 주소에 옮겨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D0 여기 D0가 200이 되겠죠. 200 값이 D0일 텐데 이 값을 다시 D1에 옮겨라 이 말이죠. 그래서 200이 D1으로 가겠죠. 그래서 D0하고 D1이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1 버튼 누르면 둘 다 리셋, D0, D1 리셋 되니까 전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소수점 전송 해가지고 이 move 여기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소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를 옮긴다. 실수는 기본적으로 32비트예요. 32비트. 32비트는 우리가 16비트 여기를 두 개를 써야 돼. 주소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 32비트 실수 부분을 선택해야 되고, 여기를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옮기기를 이제 E move 해가지고 E 1.23 요거 실수를 나타내는 거죠. E 1.23 정수는 K 200, K 10, K 123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수는 E를 붙여야 돼요. E 이렇게 해서 간단한 부동소수점 전송까지 끝났습니다. 더블 부분 들어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 문제에서는 좀 빼려고 D까지 하면 더블까지 들어가면 32비트 정수 부분인데 여러분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기만 익히자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참고로 했는데 이거 뺐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었습니다.